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부부가 이혼할 때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또 자녀는 누가 맡을지, 보통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보통 엄마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게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클수록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변화하는 이혼 풍속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했을 때 보통은 부인이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 류시원 씨는 최근 이혼과 함께 친권과 양육권을 부인에게 넘기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클수록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 스스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의사와 양육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부부가 이혼할 때는 어느 쪽에 더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양육권은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클수록 아빠랑 살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랑 살래요, 싫대. 이유를 좀 짚어보죠. 네, 10명 중 3명, 그러니까 자녀가 중학생 이상만 돼도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는 자녀들이 10명 중 3명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아이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경우에는 사실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은데요. 예. 아이가 그 연령이 올라갈수록 아빠와 사는 비율이 높아져서 중학생 이상 되는 연령에서는 거의 30% 이상의 아이들이 아빠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도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좀 이제 높아지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유아의 나이 때는 그 예.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그 비율이 8.6%입니다. 네. 하지만 초등학교 구간으로 가면은 18.5%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 가는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되는 경우가 30.4%에 해당합니다. 예, 예. 뭐 0세에서 6세나 뭐 초등학교 때는 자녀의 의사 결정권이 아무래도 약할 텐데 중학생이 네. 되면은 내가 누구랑 살겠다 뭐 말할 수 있는 나이니까 네. 그 나이를 봤을 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아빠랑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 상담이나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도 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예. 그 아이의 의사는 그 가사 소송 규칙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이제 13세 이상 됐을 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10세 전후한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주고 있어서요. 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은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제 상당히 좀 그 독특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를 네.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의 증가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이제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양육되는 데 있어서 엄마만 이제 꼭 주된 양육자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빠 같은 경우도 아이 양육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가 아빠하고의 애착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빠가 그 본인의 의사를 아이가 본인의 의사를 밝힐 때 아빠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아빠가 이제 같습니다. 아이 돌보는 시간이 예전보다 좀 많아졌기 때문이군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보면은 아빠들이 전과는 좀 달라졌죠. 예. 뭐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뭔가 그 아이들 그 가사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달라졌다. 아빠와 함께 살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뭔가 가사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가사에 대한 참여도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아빠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아빠가 아이들에 대해서 보이는 애착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빠 쪽에서도 굉장히 양육을 더 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예. 요즘에는 아빠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엄마가 키울지 아빠가 키울지 이제 판단을 할 때요.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까? 네, 그 법적으로 그 13세 이상 되는 아이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지를 결정할 때는 사실은 이 부부관계가 왜 파탄이 됐느냐 보다는 아이들의 행복,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이가 내가 이 사람이랑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아이들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뭘까요? 네, 뭐 경제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 사실은 아이들이 누구랑 애착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아이들의 의사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경제력보다는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경제력 격차인데요.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이제 아빠의 경제력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나라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누구랑 지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지를 예.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굳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의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이 돼 있는 부모 한쪽을 선택하는 경향도 사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엄마 쪽에서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양육비 액수가 최근에는 좀 상승이 됐다고는 하지만 네. 아주 충분한 액수는 안 되기 때문에 엄마 쪽에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합니다. 네, 경제적 요소 매우 중요한데 보면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그 뭐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뿐만 아니라 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비율이 80% 이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혼 이후에 양육비는 사실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3%나 되네요. 네, 한 번도 네. 받은 적이 없다가요. 예, 예. 그런데 저런 실태인데도 법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건가요? 뭐 현재 양육비를 받는 여러 가지 수단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소득자가 2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하면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외에 뭐 담보 제공이라든가 예. 이행 명령 그리고 양육비 안 주면 1개월 범위 내에서 감치도 되는 거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혼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혼 풍속도 알아봤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갈라설 수 있다지만 이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행복이 아닐까 하는데요.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오늘 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조인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